네, 그럼 여러분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한테 제가 제공해 드렸던 그런 PPT에 보시면 철수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논증의 타당성 여부를 묻는 아주 간단한 문제들이 있어요. 그것을 한번 살짝 살펴보고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를 보시면 철수는 할아버지다. 따라서 철수는 남자다. 그렇죠. 전제가 참이라면 결론이 반드시 참입니까? 참이죠. 왜 그렇습니까? 철수가 할아버지라고 했고, 그 할아버지는 남자죠. 그 남자라고 하는 것이 이미 이 할아버지라고 하는 말 속에, 이 개념 속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타당한 논증입니다. 2번으로 가보시면 철수는 남자다. 따라서 철수는 할아버지다. 그랬죠. 이것은 여러분, 남자다의 할아버지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전제가 참이라고 하더라도 결론이 반드시 참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부당한 논증입니다. 여기서 관건이 다 안 돼요. 철수는 할머니다. 따라서 철수는 여자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타당할까요? 부당할까요? 아마 여러분들이 보실 때 철수는 남자인데 왜 할머니라고 그랬지? 이거 틀린 거 아니야?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타당성 여부니까 타당 부당을 얘기할 때에는 전제들이 실제로 참인지에 대해서는 따지지 않는다 그랬죠. 전제가 참이라면, 그러니까 철수가 할머니라면 철수는 여자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타당한 논증이 되는 겁니다. 라는 다와 마찬가지로 타당한 논증이죠. 그래서 제가 이것을 간단하게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이유는 여러분들이 전제들의 어떤 참 거짓이라고 하는 것이 타당성 관련 논의에서는 가정된 상황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지를 갖다가 우리가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그게 타당성과 건전성 두 가지를 논의할 때 구획 구분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될 필요를 얘기했던 부분이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한번 살펴놓고, 자, 제가 이제 안내문에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한번 꼭 읽어보십시오. 연역 논증에 해당하는 어떤 논증에서 전제들이 실제로 참인지 아닌지하고는 상관없이 만약 그것의 전제들이 모두 참이면 그것의 결론 역시 참이 되는 논증을 타당하다고 말한다. 그렇죠. 이제 아시겠죠, 여러분? 타당성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타당성 정의에 따르면 전제들이 모두 참이면서 결론이 거짓인 타당한 논증을 구성하는 건 불가능하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도표에서 봤죠, 여러분. 전제와 결론에 그러한 어떤 진리값이 무엇이 나오든지 간에 다 하나만 빼고 다 타당한 논증도 나오고 부당한 논증도 다 가능해요. 하나만 안 되는 게 전제가 참인데 결론이 거짓인 타당한 논증은 불가능하다.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나 타당한 논증은 거짓인 전제들이나 결론을 포함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다양한 여기 이제 전제나 결론이 전제도 거짓, 결론도 거짓인 타당한 논증이 가능하죠.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 실제로 참이냐 거짓이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딱 한 경우만 빼고요. 전제가 참이면서 결론이 거짓인 타당한 논증이 불가능하다는 것만 빼고 나머지는 상관이 없다. 타당성에서는요. 그리고 건전한 논증은 우선 타당한 논증이고 동시에 전제들 모두가 실제로도 참인 논증을 말한다. 여러분이 이렇게 타당성과 건전성에 대한 이 구분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안내문에 그 진술들이 있죠. 3번에.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한번 답해보자. 여러분들이 일단 여기서 잠깐 멈추셨다가 이걸 여러분들이 실제로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서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켜서 저하고 한번 확인해 보시도록 하죠. 네,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자,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그 대답을 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살펴보겠습니다. 1번을 보시면, 자, 타당하지만 건전하지 않은 논증이 가능하다. 참입니다. 타당하지만 전제들이 참이 아니거나 아니면 전제들 중에 거짓이 하나라도 있으면 그것은 건전하지 않은 논증이죠. 타당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건 참이고요. 2번으로 가보시면 결론이 참인 논증은 건전한 논증이다 그랬는데 이것은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뭐가 참인 논증이 건전한 논증이라 그랬죠? 결론이 아니라 전제들이죠. 물론 타당해야 되겠습니다. 우선은 거짓입니다. 타당하고 타당한 논증이어야 되겠죠. 그리고 전제들이 참인 논증이 건전한 논증이죠. 그래서 3번으로 가보시면 타당한 논증의 전제들은 결코 거짓이 아니다. 이건 거짓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그 도표만 살펴봐도 그러지만 타당한 논증이라고 하더라도 전제가 거짓인 그러한 타당한 논증이 다하고 라하고 가능하죠. 이 상관이 없다 그랬습니다. 이게 한 경우만 빼고요. 4번 전제들도 참이고 결론도 참인 논증은 건전한 논증이다 그랬는데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거는 거짓입니다. 왜냐하면 가를 보시면 전제 결론이 다 참이지만 부당한 논증도 가능하죠. 그래서 그 부당한 논증도 가능하기 때문에 전제와 결론이 모두 참이라고 해서 그것이 건전한 논증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5번 참인 결론은 거짓인 전제들로부터 타당하게 도출될 수 없다 그랬는데 있죠. 다를 보시면 결론이 참이고 전제가 거짓인데 타당하게 도출이 가능하죠. 여러분들이 이거 막상 이렇게 풀려고 그러니까 되게 혼동이 되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처음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좀 공부라는 게 저도 마찬가지지만 반복하면은요, 그건 다 알게 됩니다. 뭐 어느 때는 이렇게 한두 번 보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아무리 읽고 또 읽어도 무슨 말인지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점점 하면 할수록 늘어요. 공부나 운동이나 뭐든지 하면 늡니다. 근데 안 하고서 왜 이렇게 나는 안 되지? 안 해서 그래요. 안 해서. 여러분들이 안 해서 그래요. 계속 하면 늘어요. 늘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그러지 않습니까? 결국 연습이 완벽을 낳는다. 얼마나 많이 반복하느냐의 문제죠. 아주 소수의 좀 그런 능력을 타고난 그런 운 좋은 그런 사람들 빼고는 보통은 다 비슷비슷하죠. 그런데 여러분 전 세계의 천재들을 조사한 그러한 어떤 아티클을 제가 읽었는데 나이가 들고서는 그 친구들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적응을 못하는 거죠. 큰 문제더라고요. 일단 어디에도 소속을 못하고 대화도 안 되고 참 그것도 외로운 일입니다. 참 인간은 이렇게 어울려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천재가 불행하다라고 하는 내용의 어떤 조사 결과였거든요. 근데 이게 국내외를 떠나서 다 그래요. 그래서 그 사진에서 그 친구만 결국 이렇게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찾아보면 다들 좀 불행한 처지에 놓여 있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평범한 건 아름답다. 48쪽에 8번으로 한번 가보시죠. 8번으로. 자, 다음 진술들 중에서 참인 것을 모두 고르면 똑같은 문제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들을 신경을 바짝 곤두세워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모든 전제들이 참이면서 결론이 거짓인 타당한 논증이 가능하다. 거짓입니다, 여러분. 불가능하죠. 이건 완전 정의라고 그랬어요. 예. 타당한 연전 논증의 정의 자체가 전제들이 참이라면 결론은 반드시 참인 논증입니다. 근데 여기는 불가능하죠. 예. 그리고 니은으로 가면 타당한 논증이 거짓인 결론을 갖는다면 그 논증의 모든 전제들이 참인 것은 아니다. 이건 참입니다. 여러분들이 라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타당한 논증인데 거짓인 결론을 가지면 모든 전제들이 참인 것은 아니죠. 그건 우리가 그 기억에 나와 있는 정의에 의해서도 이것은 가능하지가 않죠. 자, 그 다음에 디귿으로 가보면 타당하지만 결론이 거짓인 논증이 가능하다. 네, 이게 그 참입니다. 왜 그러냐면 전제가 거짓이면 결론이 거짓인 그러한 논증이 가능하죠. 라를 보시면 여러분 타당한 논증이 가능하다는 걸 아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리을로 가보면 만일 한 논증이 건전하지 않으면 그 논증은 거짓된 결론을 갖는다? 아니죠, 여러분. 전제를 갖는다라고 하는 거죠. 거짓입니다, 이거. 미음은 타당하지는 않지만 건전한 논증이 가능하다? 거짓입니다, 여러분. 네, 불가능하죠. 타당성은 건전성의 필요 조건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비읍으로 가볼까요? 만일 어떤 논증이 건전하다면 그 논증의 전제들은 참여해야 한다. 이건 참이죠, 여러분. 물론 여기에서 타당한 것으로 우리가 이제 그 함축되어 있다라고 가정하고 이렇게 우리가 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정답은 니은, 디귿, 비읍이라고 하는 3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18번으로 한번 가보시죠. 18번. 마찬가지 문제인데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타당성과 건전성에 대한 문제를 한번 정리를 해볼 겁니다. 18번. 보기의 진술들 중에서 참인 것을 모두 고르면 그랬어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좀 먼저 제가 좀 시간을 드렸어야 되나 먼저 풀어보시고 이거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푸셨다고 보고 전제들이 모두 참일 때 결론이 거짓인 건전한 논증이 가능하다? 거짓이죠. 왜 그러냐 그러면 타당하고 전제가 실제로도 참이어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좋은 연연 논증의 두 가지 조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이것은 부당한 논증이기 때문에 전제가 모두 참인데 결론이 거짓이라고 하는 건 부당한 논증이기 때문에 건전한 논증이 가능하지가 않죠. 나는 거짓인 전제를 갖는 타당한 논증이 가능하다. 네, 이것은 참입니다. 우리가 다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그 도표에 이것은 참이고요. 거짓인 전제를 갖는 타당한 논증이 가능하다. 다는 전제들이 모두 참이면서 결론이 거짓인.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여러분, 이것은 타당하지만이 아니라 이건 부당한 논증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건전하지 않은 논증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타당하지만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이 거짓이고, 그래서 18번은 나번이 여기에서 이제 참이 되고 정답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지금 이것과 관련된 문제는 이 정도로 해서 모두 이제 정리를 좀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본격적으로 소위 이제 명제 논증에 이 타당한 명제 논증하고 이제 부당한 명제 논증에 여기 이제 추론 규칙들이 있습니다. 함축 규칙하고 대축 규칙이라고 있는데 상당히 재밌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쭉 풀어보시면 앞에 제가 좀 적어놓으라고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 있잖아요. 선언지 제거법이라든가 정권 긍정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학습하거든요. 그리고 근데 문제도 풀고 그러면 이제 상당히 이제 흥미로운 아주 그냥 수학 문제 풀듯이 풀면 되거든요. 어렵진 않습니다. 몇 가지만 우리가 주의하면 되거든요. 다음 시간에 그것을 좀 하도록 하고 오늘은 여러분하고 제가 이제 그동안에 이제 제가 이 출석 관련해서 또 시험 준비용으로 여러분한테 내드렸던 그런 이제 과제를
조금 해결하는 시간을 갖고 이번 시간은 좀 정리해 볼까 합니다. 지난번에 여러분께 제가 이제 2주차에서 이제 이 논리 퍼즐 문제를 갖다가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흥미로워 하시고 또 알 듯 모를 듯 하셔가지고 이게 저한테 이제 또 이렇게 좀 도움을 구하셨던 분도 계시고 그러는데 아주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런 문제를 이렇게 자꾸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다 보면요, 그런 데에서 사실은 사고력이라는 게 생기고 그리고 여러분이 또 언제 이렇게 또 써먹을 때가 있어요. 다 배워두시면.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한테 이제 제가 많이 소개해드리는 이 문제들은 사실 이제 리트 시험과 관련된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이 또 뭐 관련해서 그런 방향으로의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실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더라도 비슷한 시험들에서 여러분이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조금 뭐 대동소이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한번 시간을 좀 여러분들이 할애해서 한번 풀어보시는데, 일단 여기에서 여러분 이 논리 퍼즐을 보시면 경찰서에서 이제 목격자 세 사람이, 여기 이제 영희, 순이, 봄이죠. 범인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을 했다 그랬습니다. 이 나중에 가면은 더 쉬워지지만 어찌됐든 지금 이렇게, 그래서 A는 보기가 보면은 A는 영희가 범인이거나 순이가 범인이다. 그래서 뭐 영희 또는 순이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호화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렇게 범인이란 표시를 옆에. 그리고 B는 순이가 범인이거나 봄이가 범인이다. 순이 또는 봄이 이렇게. 그리고 영희가 범인이 아니거나 not 영희 또는 not 봄이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바꿔 쓸 수가 있습니다. 그냥 여기서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겠지만 기호화하면은 좀 훨씬 더 쉽거든요. 어떤 부분들에서.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보면은 여기에서 어떤 조건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조건을 유념해 두셔야만 이제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겠죠. 첫째, 이 사건이 단독 범행이래요. 예, 이게 아주 중요한 조건이죠. 그러니까 범인은 한 명입니다. 그리고 셋 중 하나의 진술은 거짓이고 나머지 두 진술은 참이래요. 그러니까 이런 진술들 간에 어떤 모순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잘 유념해서 우리가 이 문제를 좀 해결을 해보는데, 그래서 다음 중 반드시 거짓인 것이 무엇인지 한번 말해봐라 그랬는데, 하나하나 해보죠.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러면, 일단 말씀드린 대로 진술 하나는 거짓이고 두 개는 참이에요. 그러니까 세 가지 경우가 여러분 가능하겠죠. 지금 A, B, C가 있는데 뭐 A가 거짓이면 B, C가 참이고, 뭐 B가 거짓이면 A, C가 참이고, C가 거짓이면 A, B가 참이죠. 예. 진술 하나는 거짓이고 나머지는 참이라고 그랬어요. 나머지 진술은 참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세 가지의 경우를 우리가 고려해 보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뭐죠? 단독 범행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두 가지를 잘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면, 일단 A가 거짓이고 B하고 C가 참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여러분 A가 거짓이래요. 그러면 영희와 순이는 범인이 아니어야 되죠. 예. 그러면은 B가 참이고 C가 참인 걸로 가보면 영희하고 순이는 범인이 아니니까 결국 누가 범인으로 나옵니까? 봄이가 범인이네요. 단독 범행이네요. 뭐 틀린 게 없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B가 거짓이고 A하고 C가 참이라고 하면은요, B가 거짓이니까 순이하고 봄이가 범인이 아니에요. 결국 A하고 C가 참이니까 이 경우들을 살펴보니까 누가 범인입니까? 영희가 범인이네요. 예. 그러면 세 번째로 가보면 C가 거짓이고 A하고 B가 참이라고 했을 때 C가 거짓이니까 영희하고 봄이하고 둘이 다 범인이에요.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거? 여러분 이거 범인 한 명이라 그랬는데 예, 이 모순이 발생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A가 참이고 B가 참이고 C가 거짓인 경우는 이 조건에 이제 부합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족시키는 것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결국은 봄이나 또는 이제 영희가 범인인데 따라서 반드시 거짓인 것은 그 2번인 이제 순이가 범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예, 우리가 이제 그 세 가지 경우 중에서 봄이하고 영희가 둘 중 안에 범인으로 나오는 경우를 우리가 살펴봤고 둘 중에 한 명이 범인이다라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순이가 범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이제 그 도출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거짓이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 제약 조건들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 문제를 해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제가 3주차, 예, 3주차로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3주차로 가보면 여러분께 이제 그 연역하고 귀납론증의 예를 한번 제시하는 거를 좀 요구를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번째 문제가 있어요. 예, 두 번째 문제. 이 문제는요, 여러분 제3회 리트 시험에서 이게 기출 문제로 나왔던 겁니다. 보통 이제 리트 시험에서 어떤 논리 퍼즐이나 이런 것들도 출제가 되고 그러지만 많은 경우들이 상당히 이렇게 법률적인 문제들도 아주 전문적인 건 아니더라도 법적인 문제들도 나오고 윤리적인 문제도 나오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결국은 굉장히 다방면에, 예, 특히 이제 사회과학 서적이라 할까요? 철학 서적도 그렇고 이런 서적들을 좀 많이 접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거기에서 많이 논의되고 있는 학문적인 토픽들, 주제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익숙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리트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이 기출 문제 중심으로 많이들 공부를 하시면서 동시에 우리가 소위 이제 고전이라고 알려져 있는, 예, 그러한 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책들에 대해서도 모여서, 예, 독서를 상당히 오랜 기간 합니다. 이게 이제 준비 기간이 상당히 길죠. 점점 길어지고 있죠. 왜냐하면 그만큼 경쟁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혼자 읽으면은 아무래도 그 뜻을 파악하거나 내지는 이제 공부하는데 이제 좀 지속성이나 이런 부분들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한 스터디 그룹들을 이제 만들어서, 예, 3개월, 6개월 그리고 이제 좋은 성적들을 낸 분들의 어떤 시험 후기들을 보면은 그런 시간들을 다 갔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조금 이런 것들을 갖다 소개해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짧은 글이 아니라 이렇게 좀 긴 글도 여러분들이 좀 많이 접하셔야 됩니다. 상당히 길거든요. 기출문제들 여러분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길고 집중해서 읽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주장이라든가 근거, 핵심적인 주제들 이런 것들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들을 반복을 통해서 이제 습득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이 내용들, 리트 시험이라고 너무 이렇게 막 겁을 먹으실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이 정도 시험 보려고 오신 분들은 이미 많은 그러한 어떤 연습들을 하고 오신 분들이라서, 그러니까 여러분 전혀 연습이 돼 있지 않은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평가하실 필요는 없거든요. 계속 하면은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어떤 사람의 행동 A가 의지 박약으로 인한 행동이 되기 위해서 A를 행하는 시점에 필요한 구성 요소 2가지를 밝혀보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의지 박약 행동이 되려면, 예, 여기서 지금 이제
A라는 행동이 이제 의지박약 행동으로서의 A가 되기 위해서는 거기에 필요한 이것이 의지박약 행동이다라고 하려면 갖춰야 되는 어떤 두 가지 요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한번 이 글을 읽고 밝혀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제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의지박약 요거 우리 어떻게 읽냐 그러면 아크라시아라고 그래요. 근데 지금은 예전에는 의지박약으로 이렇게 많이들 얘기했는데 지금은 이제 이 문제가 이게 이제 플라톤의 이제 프로타고라스라고 하는 대화편하고 그리고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이게 연계돼서 이제 논의가 되고 그러거든요. 지금은 연구자들이 자제력 결핍 이렇게 얘기를 해요. 좀 더 쉽게 오시나요? 자제력 결핍, 자기조절 불능 상태 이렇게. 여러분 우리 뭐 이런 경우 뭐 허다하잖아요. 이 경우는 뭐냐 그러면 뭐가 최선인지 아는데 그게 자신한테 최선이고 또 가장 이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행하지 않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제 이렇게 뭐 자제력 결핍이라는 아크라시아라고 하고, 이 아크라시아 문제가 이제 소크라테스로 인해서 이게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꽤 많이 이제 논의가 되고 그랬죠. 그래서 뭐 현대 철학자 중에 뭐 R.M. 헤어나 뭐 데이비슨이나 이런 사람들도 이 문제를 계속 현대에 와서도 현대 윤리학에서도 논의를 하고 그러거든요. 제가 이제 제 나름의 입장을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하튼 여러분이 이거 읽어보시면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이 자신에게 최선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술을 마시는 사람을 우리는 자제력이 결핍됐다라고 말한다. 이해 다 되시죠? 여러분들 내 문제인데 여기서 자유로울 사람은 소크라테스 외에는 없겠죠. 왜냐면 소크라테스는 이미 이런 자체에 면역이 돼가지고 절제하는 사람조차도 이런 욕망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읽어보시면 이런 경우 그렇구나. 그래서 맨 마지막에서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술을 마시는 것이 건강에 해롭다는 믿음과 건강한 삶에 대한 욕구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음주를 자발적으로 선택한다면 그게 바로 자제력 결핍, 의지 박약이다 그런 거예요. 이미 여기에 그런 요소들이 다 나와 있죠, 여러분. 결국 뭡니까? 여러분, 음주보다는 금주가 좋은 것이고, 음주는 해롭다는 건 모르는 사람이 없죠. 의사 선생님들도 말씀하시고, 친구들도 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리고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 욕망들이 다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주보다는 금주가 최선이라는 거 아는데 음주를 해버리네요. 그것도 어떻게 합니까? 아주 자유롭게 자발적으로. 자, 두 가지 조건이 뭔지 여러분 아시겠죠? 여기서 보면은 결국은 최선의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도 알고 그것을 믿고 있기도 하고 그것을 하고자 하는 욕구도 있는데 반대로 행동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인간이니까. 그리고 그것도 또 자유롭게 자발적으로. 제가 이 문제를 이렇게 가져온 건 단순히 문제 풀려고 가져온 거보다도, 여러분, 인간은요 굉장히 복잡한 존재라고 그랬죠?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 쉽지 않은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게 정말 자기가 원하는 건지를 착각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자기 속마음 알기가 되게 어려운데, 그래서 이성이라는 악기 독주자가 지휘자 역할도 하면서, 이성이라는 악기 지휘자가 감정이라는 이 오케스트라하고 함께 막 경쟁하듯 협력하면서 그런 어떤 그런 콘서트를 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큰 감동과 울림을 주고 더 많은 박수를 받지 않겠느냐. 여긴 너무 지나치게 윤리적 주지주의의 입장에서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냥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모든 걸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